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는 건강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아버지, 허리띠가 왜 그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77세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뭐가? 구멍을 또 뚫으셨잖아요. 아버지는 허리띠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배가 좀 들어갔나 보다. 좋은 거지. 아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가 조금 들어갔나 보다. 요즘 저녁을 적게 드셔서 그런가 보다. 가족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에는 가족이 몰랐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아버지는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2달 전에도 그랬습니다.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자 새 바지를 사는 대신 허리띠에 구멍을 하나씩 더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 물건을 아껴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옷 하나를 사면 10년씩 입었고 구두 밑창이 다르면 새 것을 사는 대신 고쳐 신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사주면서도 자기 옷 한 벌 사는 데는 늘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헐렁해진 바지를 보고도 아버지다운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몸에 잘 맞았던 양복이었습니다. 그날은 어깨가 남았습니다. 셔츠 목둘레도 헐렁했습니다. 바지는 허리띠를 꽉 조여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니,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빠져. 그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다가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왜 이렇게 얇아졌어요? 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손녀가 커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모두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봤기 때문입니다. 볼이 예전보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목도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손목도 눈에 띄게 얇아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달라진 걸까? 매일 같은 집에서 봤는데도 아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체중 재보셨어요? 아니, 밥은 잘 드시죠? 그럼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그 순간 아버지가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아들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 불편하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 아니다. 별일 아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밥상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불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기 두어 점만 드셨습니다. 밥도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그냥 많이 안 들어가. 언제부터요? 모르겠다. 꽤 됐어. 그제야.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을 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은 서랍에서 예전에 병원에서 받아온 건강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전 적혀 있던 체중과 지금 체중을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요. 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병원을 가. 살 빠지면 좋은 거지.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운동해서 뺀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확인만 해봐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가면 뭐라도 나올까 봐 무섭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평생 가족 앞에서 겁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77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무섭다고 말한 겁니다. 며칠 뒤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나 체중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체중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계속 감소하거나 옷이나 허리띠가 눈에 띄게 헐렁해지거나 식사량이 줄고 기운까지 떨어지는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무조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에는 식사량 감소, 치아나 구강 문제, 삼킴의 불편함, 복용 중인 약, 소화기 문제,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 그 밖에 여러 건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특정 병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과 다른 변화가 지속된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체중계 숫자만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근육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걷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활동량까지 크게 줄면 체중과 함께 근육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살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 아버지가 몇 킬로그램인가? 많이 아닙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옷이 갑자기 헐렁해졌는지, 식사량이 줄었는지, 걷는 힘이 달라졌는지, 생활 자체가 달라졌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다녀온 그날 저녁, 아버지는 방에서 그 허리띠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된 갈색 허리띠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구멍 옆으로 아버지가 직접 뚫은 작은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아들이 그걸 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뚫으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허리띠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됐지.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자식한테 말하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이런 거니까 말해야죠.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허리띠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구멍 하나 뚫을 때마다 혼자 걱정하셨죠? 그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나도 이상하긴 했어. 자꾸 빠지니까. 그런데 너희한테 말하면 걱정할까 봐.
그 말을 듣는데 아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렸을 때 아들이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 열이 조금만 나도 밤새 이마에 손을 올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몸이 몇 달 동안 달라지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시키기 싫다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그날 이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많이 드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먹기 편한 음식은 무엇인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식사할 때 힘든 점은 없는지 조금씩 물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맞는 식사와 활동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약속 하나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 몸이 달라지면 꼭 말하기.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알았다.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죠? 그래. 며칠 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것 좀 봐라. 아버지가 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또 조금 헐렁한 것 같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허리띠에 구멍을 하나 더 뚫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한마디가 참 고마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70대 어르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 옷이 예전보다 많이 헐렁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이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것부터 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뜻입니다. 특히 변화가 계속되거나 식사량 감소, 기운 저하, 삼키기 어려움 등 다른 불편함이 함께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발 자식이 걱정할까 봐 숨기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요즘 내가 조금 이상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고마울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매일 본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매일 보는 얼굴의 변화를 오히려 늦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부모님의 얼굴만 보지 말고 생활을 봐주세요. 바지가 헐렁해지지는 않았는지, 식사량이 줄지는 않았는지, 걸음이 느려지지는 않았는지, 예전에 하던 일을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물어보세요.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어머니, 밥은 잘 드세요? 단 2마디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프면 가장 먼저 말하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힘들면 견뎠고, 돈이 들면 병원도 미뤘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은 사주면서 자기 것은 늘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7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평생 가족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온 부모님이 어느 날 자기 허리띠에 구멍을 하나 더 뚫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요즘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만의 조용한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부모님을 만나신다면 한번 꼭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이제는
혼자 참지 마세요. 어머니, 아프면 제일 먼저 저한테 말해주세요. 평생 우리를 걱정했던 부모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먼저 알아봐 드릴 차례입니다. 건강 정담. 정담은 따뜻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